다음 주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부인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과잉 의전 논란입니다. 이게 또 연일 동안 좀 많은 분들 입에 올랐던 내용입니다. 먼저 기사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김혜경 과잉 의전 논란이다. 이재명, 윤석열 연휴 내내 공방전을 벌였다. 이 주제를 놓고요. 여기 보면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등장인물들이 몇 명 있어요. 여기 보면 7급 공무원도 등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보가 된 거죠. 이런 의혹에 대해서.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김혜경 씨 약 대리 처방, 수령 지시, 그리고 이제 문제가 돼서 논란이 됐었죠. 그 이후에 요 5급 공무원 배모 씨,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입니다. 그다음에 송구합니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어제 저녁에 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김혜경 씨도 모든 것이 본인의 불찰이다. 또 이런 입장을 내요. 자, 국민의힘에서는요, 이거 처음부터 잘못 덮으려 거짓말했다. 처음에 허위라고 그렇게 강하게 나오더니 이게 뭡니까? 이렇게 또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여야의 목소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인이 공무원에게 사적으로 일을 시키는 것은 불법이고 국고 낭비 행위로 행정안전부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의 공무원 사적 유용은 공무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 13조 2항 등을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대리 약 처방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연휴 기간이라 제가 제대로 못 봤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 과잉 의전, 의전 관련된 의혹 제기가 된 게 좀 꽤 됐어요. 시간이 지났고. 근데 처음에 민주당에서는 이 내용이 좀 알렸을 때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지만 좀 허위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당사자들이 입장문을 낸 건데 그 입장문은 기본적으로 송구하다, 사과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먼저 여기 보면 배모 씨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밑에 7급 공무원에게 지시를 했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가 시작이 됐었잖아요. 이분의 입장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7급 공무원인 A 씨에게 요구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이 밑에 7급 공무원한테 시킨 거다. 이런 취지가 돼요. 그리고 왜 그랬는가? 이재명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다. 그리고 본인 생각하기에도 상식선이 넘는 요구를 했다. 그리고 약 처방의 경우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대리 처방 받게 한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또 음식 배달 이런 것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거는 제 치기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 그리고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잘못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본인 때문에 다 일어난 겁니다. 지시받은 거 아닙니다. 이걸 강조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김혜경 씨의 입장도 이 입장문, 앞서 배모 씨 입장문이 나온 뒤에 나왔어요. 모든 것이 본인의 불찰이다. 공과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 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 일단 도움을 받았다는 부분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상시 조력을 받은 건 아니다. 이걸 강조합니다. 상시 그런 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입장문이 어제 밤에 나왔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네. 민주당에서 처음에는 약간 허위다 이런 입장을 냈었는데 좀 약간 머쓱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문제 간단하게 안 봅니다. 보통 신문에는 과잉 의전이다, 예. 황제 의전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공무원이 예.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공무원이 국민들한테 봉사 안 하고 그 당시에 도지사 부인한테 공복이 사적으로 그 집 머슴이나 종처럼 한 거예요. 그럼 공사가 섞여버렸다는 겁니까? 선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외국 같으면 이거 대통령 후보 사퇴까지 얘기 나올 정도로 심각한데 우리 신문에는 과잉 의전 정도로 한 거예요. 아들 대리 처방 받아주고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잔심부름하고 공무원이 자기 일터에서 안 하고 저게 공과 사가 뒤섞인 거잖아요. 예. 저러고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리고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 부인이 예. 그때 MBN 방송 나와서도 후보 부인은 무한 검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지난 28일 날 그 SBS 보도 이후에
계속 침묵하다가 지금 사과도 이게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잖아요. 내 불찰이 다 했는데 그게 불찰 정도로 끝나는 일인가요? 거의 집안일을 다 해주고 시장도 봐주고 다 했어요. 근데 좀 사과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거는 저는 수사해야 될 사안이다. 특히 무슨 의료법 위반도 있고 또 먼저 비서가 자기 개인 카드로 소고기 산 다음에 예. 그거를 다음 날 가서 뭐 법인카드 다시 결제라고. 바꿔치기 했잖아요. 이거 전형적인 공금 횡령입니다. 아. 왜 저녁 때 사면은 근무 시간 아니니까 공무원들 카드 함부로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때 안 쓰고 다음 날 낮에 가서 그 자기 쓴 거 취소하고 다시 한 거 대기업에서 임원 자를 때요. 첫째는 업무 실적이 나쁘면 잘리고 예. 두 번째 법인카드 함부로 쓰면 잘립니다. 아. 이거 법인카드 함부로 공금 유형이에요. 세금 도둑입니다. 아. 근데 이걸 간단하게 과잉 의존이다. 예.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저는 봐야 된다. 이재명 후보가 이거 예. 본인이 해명해야 되고 저는 일정 부분은 저거 수사해야 된다. 그 과거 윤석열 후보가 본부장 의혹 예. 그랬잖아요. 본부장. 예. 본인 부인 장모. 예. 이건 본부자 의혹이에요. 본부자. 본인 부인 자식 아들 아. 본부자 의혹이다. 국민들이 이거는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네. 아무튼 논란이 됐어요. 연휴 동안에.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좀 보시죠. 김혜경 의전 논란 사과했지만 법인카드 사적 유형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추가로 어제 좀 알려졌거든요. 자, 이 얘기가 좀 뭔가 더해진 거죠. 기사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아내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 결제. 뭔가를 샀는데 이게 처음에는 개인카드 그다음에 이제 법인카드 뭐가 이렇게 재결제가 됐다는 거죠. 뭐 구매, 자택 배달 심부름 전 공무원 수차례 내 카드 쓴 뒤 법카로 바꿨다. 그런 가운데 어제 이제 사과를 했죠. 공식 입장문을 내서요. 요 부분도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지금요. 이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부분이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 이게 좀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 문제를 압박하고 오면 아마 사자 TV 토론에서 이 주제가 나오겠죠. 분명히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안. 예, 앞서서 이제 윤영걸 전 대표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예. 뭐 제가 좀 말을 좀 보태보자면요, 심각한 문제죠. 이것이 말 그대로 우리의 그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개인이 막 남용하고 유용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처음에도 저런 의혹들이 나왔을 때 강하게 부인했었거든요. 예. 처음에는 예. 민주당 입장에서 오히려 이게 허위 사실이고 선거에 개입하려는 거다라는 식으로 처음에 강경 대응으로 일변도를 유지를 하다가 사실 계속 녹취록이 나오고 대화 내용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좀 시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저 그 공무원 배 씨가 사과문을 올렸는데 그 사과문을 올린 것도 굉장히 그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배 씨의 이야기들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김혜경 씨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예. 처방을 사모님한테 받았는데 예. 그 예를 들면 그 7급 공무원 A 씨가 예. 그 김혜경 씨를 대리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말씀하신 가져왔다는 건가요? 거 아니겠습니까? 처방? 예. 근데 저 배모 씨가 사실은 꼬리 자르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 예. 분명히 얘기 들어보면 이게 사모님 약 맞지요라고 물어본 대화 내용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 배모 씨는 자기가 본인이 복용할 목적, 복용할 뭐 이런 목적으로 셈이에요.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 그러면 예. 그 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해서 사실은 김혜경 씨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가 약인데. 그것을 먹으려고 아. 했다는 거거든요. 사적 대화에서도.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까? 실제로 그러면 저 7급 공무원을 속이기 위해서 예. 아 이건 사모님 거고 배달도 사모님 집 앞으로 하는데 중간에 그걸 내가 훔쳐가지고 먹었다 이 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 상식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것 자체도 문제지만 해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는 예. 부인하다가 두 번째는 시인을 하지만 꼬리 자르기 식으로 시인을 하다 보니까 예.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큰 문제인 만큼 김혜경 씨나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깨끗하게 털어내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김종욱 특보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공사 구분을 엄격히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설명을 보면은 아까 이제 이 5급 공무원 배모 씨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게 없다.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김혜경 씨는 상시로 조력을 받은 거 아니다. 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이 사안 지금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상황들을 정리해서 예.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좀 있습니다. 더 지금으로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내부에서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혜영 씨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계속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파악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예. 배 씨가 얘기했듯이 본인 스스로도 이제 배 씨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성남시장이 되기 이전부터 이제 관계가 있었던 관계였었기 때문에 그 예. 관계 속에서 김혜경 씨 말에 의하면은 상시적이진 않았습니다만 개인적인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인정을 한 것 같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측면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예. 어찌했건 상관없이 죄송하다라고 하는 사죄의 말씀을 드렸고 또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건 대리 처방 같은 경우는 아까 윤 대표님 같은 경우도 이제 아들 문제는 아니고요. 예. 그 배 씨는 본인이 호로 문제를 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제가 볼 때 사실을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그 약을 복용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건 좀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또 이제 그 법인카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정확히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법인카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래서 왜냐하면 그 법인카드 영수증 같은 경우가 좀 약간 좀 이상하게 좀 보이긴 해요. 뭐 액수가 서로 틀린 게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저것이 어떤 경위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근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오늘 여기 나오기 전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예. 그 부분도 당연히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어. 내용들을 확인을 해서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사자토론과 관련해서 예.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 문제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아. 저는 거기에 맞게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국민에게 드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혜경 씨 얘기대로 저는 배우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기되고 있는 언론의 의혹에 맞게 저는 수사할 부분은 수사하시고 사실 확인할 부분 사실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그럼 저희는 정반대로 마찬가지인 거죠. 소위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그분과 관련해서 예. 위경력 사항을 허위로 부풀리게 하거나 그다음에 이것을 허위라고 하는 사실들이 거의 밝혀지고 있는 거 수사가 되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지금 녹취록 나왔는데요. 이 녹취록 같은 경우는 김혜경 씨는 안 나와 있는 거고요. 배 씨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7급 공무원 이 두 예. 분의 녹취록이 나온 내용들인데 7시간 45분 녹취록에 의하면 김건희 씨 발언 자체가 그냥 육성으로 나와 있죠. 예. 보면 예를 들면 한동훈 씨에게 뭘 부탁해. 제가 전달해 줄게. 이런 얘기를 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도 같이 검증하자. 지금 얘기가 되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배우자 부인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 예. 후보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예를 들면 검증, 수사 이런 거 다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하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박장현 교수님. 오늘 사자토론이 왜인지 갑자기 부인들 얘기로 그냥 엄청난 시간이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드는데 물론 주제가 좀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자유토론에서는 아마 이 얘기 강하게 할 것 같기도 해요. 자, 일단 그거는 오늘 지켜보면 되고요. 이 김혜영 씨 관련 사안을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게 무슨 사안이었을까요, 그러면 이게? 비호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그랬는데 예. 후보 부인들마저 거기다가 한 숟가락씩 더 얹는 느낌이어서 기분이 굉장히 찹찹합니다. 역대급보다 더 이상이다 지금 그러면은. 그렇죠. 김건희 씨에게 들이댔던 검증의 잣대를 예. 이제는 또 시간이 흘러서 김혜경 씨한테 또 그 잣대를 들이밀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내로남불 양쪽 다 내로남불입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어느 때부터 마치 그거를 처음 드시는 분은 무슨 새로운 사자성어인가?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그냥 어떻게 공식적인 무슨 명칭이 돼버렸어요, 지금요, 그 표현이요. 너무나 많은 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이것도 그게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요,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얘기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이 카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밝히면 이런 뜻이 되는데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김만배 씨, 화천대유 이런 거 연결되시는 분이잖아요. 김만배 씨, 윤석열 죽일 카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도 녹취록인데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앞뒤 발언 봐도 진위 파악은 일단 안 된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예요. 여기 소개가 돼 있어요. 이게 2020년 10월에
했다는 대화 내용이거든요. 그 당시면은 10월이면 국회가 국정감사. 그 당시에는 윤석열 지금 후보가 당시에는 검찰에 있었잖아요. 그 국회 나와서 뭐 질문 답변하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참 정신 없으시지 않으셨나요? 윤석열 무슨 국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대답을 해요. 윤석열이는 형, 여기서 말하는 형은 본인이에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갑자기?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형, 그 계통에 안 나서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 굉장히 궁금한 얘기를 딱 던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 추가적인 얘기죠. 이 발언입니다, 지금. 이게 과연 무엇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한 건가? 카드? 그리고 윤석열 후보 얘기를 한 거죠. 바로 이거였습니다. 김종욱 특보께서는 이게 무슨 카드로 들리십니까, 이게?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추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위 여부를 아직 모르죠. 왜냐하면 또 다른 뭔지를.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제기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 내용에 의하면 김만배 씨하고 정 회계사 녹취록 아니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 회계사가 녹취록을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 거기 내용이 그런 거죠. 윤석열이는 김만배 씨죠.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형은 그 계통에 안 나가려고 해. 이거 이 얘기 안 하겠다. 무슨 그러니까 말인지 알아? 뭔가를 갖고 있지만 내가 예. 굳이 그 얘기는 안 예. 하겠다. 이런 이제, 뜻으로 보이죠. 정영학 씨가 예라고 얘기했어요. 전 그렇다면 김만배 씨나 정영학 씨 둘 다 안다는 얘기를 뭔가를 안다는 밖에는 것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데요. 저는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20년 10월 26일 날 두 사람 간에 이런 녹취가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그것이 뭐 저 앞에 나와 있는 제가 말하기 어려운 그런 카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뭐 김만배 씨 표현이니까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윤석열 후보의 리스크가 있는 내용들을 김만배 씨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확인해야 된다. 저 내용을 검찰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검찰은 저걸 확인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이 녹취록 내용 가지고 얼마나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했습니까? 이 녹취 내용에 대해서. 전 그래서 이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설명해야 된다. 이 예. 카드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속인 거다. 그렇다면 녹취록 수사를 한 방향으로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그 국민의힘, 민주당에게 물어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검찰이 밝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정치권 등에서는 반응이죠. 이 내용이 알려진 뒤. 뭔가 있다라는 반응이 있고요. 아니다. 이거 뭐 허풍 아니야? 뭐 이런 반응이 맞서고 있는 거죠. 모릅니다. 뭔지를. 그 카드가 뭔지를. 본인들만 알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근데 아무튼 이게 나와서 궁금증을 자아내긴 하고 있습니다.